이 영상은 병원에 틀어놔도 될 정도예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았어요. 병원에서 주의사항 주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척하면 척출하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원장님, 내시경 수술하고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척추 내시경 수술도 일반 수술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했던 자리가 다 아물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염증 노출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의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디스크를 꺼내는 수술을 했는지,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만 했는지, 아니면 나사로 고정을 하는 수술까지 척추를 잡아주는 수술을 했는지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그냥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도 있고 감압도 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도 있겠지만, 디스크 제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디스크가 남아있어요.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안에 상처가 잘 아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기에 충분히 안정가를 취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또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약들도 잘 드시고 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초기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와서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바로 확 없어지잖아요. 환자분들은 그게 본인들이 다 나은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아물고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환자들은 물론 이제 초기에 바로 활동이 가능해지고 걷기나 운동들은 가능해져요. 근데 허리를 쓰는 동작들은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고, 수술 부위가 다 아무는 기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허리 굽히는 동작들이나 무거운 거 드는 동작들은 최대한 6개월까지는 자제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그런 일들은 되게 일주나 2주나 되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내가 이제 다 나섰으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은 좀 달라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만 감압하고 디스크를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디스크를 같이 꺼내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디스크 제거하는 그 환자분들처럼 활동을 하셔야 되고, 협착증 신경을 풀어주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그 초기에 통증이 더 많아요. 수술 부위를 신경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신경 수술 부위 건든 부위가 이제 신경하고 다시 유착이 되면서 그게 안정되는 기간까지는 통증이 오히려 심해져요. 단순히 그 수술 부위에 회복되는 거 말고도 척추 불안정증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달에서 3달 정도는 주의를 주셔야 되고 6달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척추 유압술 환자들이 있죠. 척추뼈를 디스크를 잘라내고 거기에 인조뼈를 넣고 나사를 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방사통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통은 바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걷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 부위, 유압술 했던 부위에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좀 오랫동안 좀 아파요. 거기에다가 유압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척추를 붙이는 수술이잖아요.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돼요. 그게 충분히 안정가를 취하는 거, 그리고 약 잘 드시는 거, 그리고 유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보조식품들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가 뼈가 잘 붙기 위해서는 뼈가 붙는 기간 동안 이 수술했던 자리가 딱 제대로 잡아져야 돼요. 뼈가 붙는 기간이 되게 완전히 다 붙는 데는 2년 정도 기간이 걸리지만, 인조뼈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3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 뼈가 그 가골이 형성되는 게 되게 6개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3개월까지는 안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조기를 완전히 잘 차야 되고, 허리 쓰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요. 실제로 척추 내시경 수술, 유압술 하신 분들 보면 한 달 정도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실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골프도 막 치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아직 덜 나섰고 뼈가 덜 붙었는데 그걸 과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뼈가 안 붙게 되면 이제 통증이 다시 유발되잖아요. 그럴 찬스가 있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굉장히 안정가료를 잘 취하셔야 되고,
하고 보조기를 잘 차신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6개월 정도 되면 CT를 찍어서 뼈가 가골이 형성되는 걸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나는 아직은 덜 나섰다,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신 환자분들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를 제거하신 분들은 수술 바로 직후에는 정상 생활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 정상 생활의 정도를 50% 정도를 제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되면 한 70에서 80%,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90에서 100% 정도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협착증 환자들은 좀 더 빨라지겠죠. 초기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이 문제고 대신 불안정증이나 그런 것들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술 직후에 한 달 정도 기간에는 활동량을 한 50% 정도 제한을 하는 게 좋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되면 70에서 80% 정도 복귀를 하셔야 돼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압술 환자는 좀 다르죠. 유압술 환자는 한 3개월 정도 뼈가 붙는 기간까지는 활동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일상생활 정도의 한 50% 정도를 3개월 정도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고, 6개월이 지나도 뼈가 다 어느 정도 가골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유압술은 단순히 그 분절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도 되게 허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 활동량의 70에서 80% 정도 제한을 하는 게 좋아요. 척추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회복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시술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시술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거의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나는 환자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수술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수술입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좋으니까요. 오늘 또 그런 분이 오셨는데 자기 활동을 완전히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일하는 건 줄였죠. 멀리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안 하셔요. 어머님들 부엌일 하시잖아요. 빨래하고 부엌일 하는 게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활동이에요. 근데 그건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척추 내시경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한 것만큼이나 조심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조기도 수술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보조기를 하시긴 하시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분들도 최소한 1주, 2주 하잖아요. 이건 수술이기 때문에 잘 착용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권유하는 만큼은 충분히 보조기를 착용을 하셔야지 재발이나 2차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있는 거하고 틀리게 집에 가면 훨씬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신경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염증이 있는 경우예요. 재발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감압술을 하는 경우 환자들은 수술 부위가 이제 다시 유착이 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수술한 부위가 잘못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압술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픈 부위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간혹 가다 예전에 이제 다리가 아팠던 자리로 전기 오듯이 찌릿한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문제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굳이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되게 약 드시거나 안정을 취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재발이 된 경우는 수술 전에 아팠던 것만큼 굉장히 많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환자분들이 재발되면 다리가 많이 아프겠죠. 협착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발이 된 경우는 다리가 아프거나 방사통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갑자기 다리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 못할 정도 다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는 재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연락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협착증이 재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전기 오듯이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전기 오듯이 통증이 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재발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는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 염증의 경우, 감염의 경우. 염증하고 감염은 달라요. 많은 환자분들이 염증이 생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은 이제 그건 감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게 오해가 된 거냐면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이 다 염증으로 번역이 그렇게 돼요. 염증이 생겼으면 내가 수술 자리가 감염이 된 것을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통증이 있는 것도 다 염증인 거고, 수술
부위가 나으면서 생긴 거 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다 염증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치료의 과정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감염, 이게 인펙션이라고 하죠. 균이 들어와서 생긴 감염에 의한 인플라메이션, 염증은 그때는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술한 부위나 다리나 그런 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요. 앉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대부분 수술한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또 열이 나죠. 주기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감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해보거나 다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수술하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한 자리에 대해서는 수술한 그 의사, 서전들, 외과 의사들이 제일 잘 알고, 어떤 환자가 전화 오면 내가 그 환자가 수술할 때 어떤 이벤트인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 갔는데 허리가 엄청 아프고 다리가 엄청 아파요.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건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건 안 오셔도 되고 며칠 안정감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통증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한 통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허리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다시 나타나신다면 반드시 수술한 주치의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상이었습니다.